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엄마와 단둘이 펜션을 운영하며 살고 있던 사연자분은 어느 날 손님으로 온 진상 가족을 만나게 되었고 그 가족과 연결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곤 기함을 했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40대입니다. 얼마 전 지옥 앞에서 탈출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호텔 경영학과를 나왔고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을 넘긴 어느 날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지방에 혼자 계시게 되는 엄마가 걱정이 되어 퇴사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지요. 처음엔 엄마의 마음을 살피며 엄마 옆에 있었지만 점차 생활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회사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에 집 뺀 보증금, 그리고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 펜션을 하나 인수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상의한 결과였어요. 바다를 좋아하는 엄마를 위해 바다가 지척인 곳으로 얻었지요. 펜션을 쉽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펜션의 인테리어를 모던하게 바꾸고 침구류를 호텔식 침구로 모두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고객을 위한 트램폴린에 수영장, 전동 자동차 등등을 구비했지요. 엄마는 펜션 뒤뜰에 채소를 길러 바비큐장으로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주기도 하셨고, 펜션 앞 갯벌 이용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바구니와 도구 등을 빌려주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울해하기만 하던 엄마가 우울할 틈이 없었습니다. 여러 손님들을 만나면서 활기를 되찾으셨고 아기 손님들을 보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일은 고되긴 했어요. 손님들이 아무리 깨끗이 사용을 하셔도 10개의 방이 모두 가득 차던 날이면 청소를 해야 하는 방이 10개이고 침구의 커버를 모두 바꾸고 그에 따른 빨래도 엄청 났거든요. 물론 엄마와 둘이서만 할 수는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 이모들을 고용했지요. 모든 서비스직이 다 그렇지만 좋은 손님들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꼭 계십니다. 진상 손님들도 있어요. 진짜 손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고 말 그대로 개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펜션 예약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방문하는 손님들이 날짜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미리 선택하고 예약해서 와 놓으셔놓고 체크인 하면서 저희에게 버럭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이유도 정말 가지각색이에요. 여기까지 오는데 길이 밀려 3시간이 걸렸다고 화를 내는 손님. 위치를 모르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기껏 왔는데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마트가 없다고 화를 내는 손님. 이건 미리 예약할 때 문자로 보내드리는 내용입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하나로 마트가 있으니 그곳을 이용하시라고요. 본인 휴대폰 메시지에도 있는데 끝까지 그런 문자는 받아보지 못했다고 제게 화를 냅니다. 펜션에서 대여해주는 튜브나 볼을 아이가 좋아한다며 그냥 달라는 손님도 있지요. 그중 최고는 기껏 예약해서 시간 내 왔는데 비가 온다며 체크인을 하면서 재개하듯 재개하지 않는 듯 욕을 하는데 여행날에 비 오는 그 마음 알겠지만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별의별 손님들을 만나며 바쁘게 사는 와중에 우연히 친구의 지인으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와 있다는 제 소식을 듣고 친구가 한번 만나자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술을 한잔 하는데 우연히 그 술집에서 친구가 자신의 친구인 제 남자친구를 마주치게 된 것이었고 함께 합석을 해 자리를 갖다 저희 둘이 호감을 갖게 되어 만나게 되었지요. 저희는 동갑이다 보니 말이 잘 통해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힐링이 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매일 여러 손님들에게 시달리고 집이면서 일도 하는 펜션에만 있다가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 펜션을 살짝 떠나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 엄마에게도 참 잘했어요. 엄마가 육개장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는 육개장 맛집에서 포장도 해다 주고 겨울이면 목도리도 선물해 주고 봄, 가을이면 예쁜 블라우스도 신발도 사주며 따뜻하게 해 주었어요. 정말 너무 고마웠습니다. 날 사랑해 주는 것보다 더 고마웠어요. 저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지는 못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본가가 서울인데 남자친구가 일 때문에 이곳에 내려와 있는 것이었고 저는 펜션 때문에 이 지역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기에 뵐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전 그렇게 일과 연애를 나름 모두 다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엄청난 진상 손님을 만났던 날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딸 가족이 함께 여행을 온 듯 하더군요. 저희가 운영하는 펜션은 방 2개는 최대 6인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4개의 방은 최대 4인, 다른 4개의 방은 최대 2인까지 입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최대 4인 방을 예약하고는 6명이서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전부 입실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건 분명 예약할 때부터 그 방의 인원을 알았을 거고 예약 확인 문자를 통해서도 받아본 내용일 텐데 무작정 온 것 같아서 난감하더군요. 그러자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벌어 화를 내면서 대체 왜 안 되냐고 그 방이 좁아도 자신들이 들어가서 좁으면 좁은 대로 지내면 될 거 아니냐고 합니다. 그런 논리이면 한방 인원 초과되었다고 방을 2개씩 나누어 잡아 오는 다른 손님들은 뭐가 되나요? 그분들이라고 그런 생각을 못해서 방을 따로 잡는 게 아니라 펜션의 규칙이니 따라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은 왜 자신들을 한 방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냐고 난리였습니다. 다음 분들도 체크인을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데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체크인이 진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보다 다른 손님들이 체크인 좀 하자고 예약할 때 홈페이지에 예약 인원 다 나와 있는데 마음대로 그 인원 지키지 않고 와서 무조건 들여다 보내달라는 게 어디 있냐고 하니 왜 남의 일을 참견이냐며 그 손님에게 욕까지 합니다. 결국 손님 2팀이 싸움이 났네요. 제가 너무 과잉 대응을 해 손님들이 싸움까지 나게 한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규정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바로 발끈하며 화를 낸 건 그 손님들이었고 다른 손님들도 있었기에 예외를 두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언성을 높여 욕까지 퍼붓는데 다른 손님들이 거들며 일이 커지게 된 것이었죠. 아무튼 한바탕 태풍이 몰아쳤고 모든 손님들을 체크인했습니다. 그 손님들은 어쨌냐고요? 하도 개진상을 부리기에 그간 호텔리어 출신으로서 손님을 대하던 제가 이성의 끈을 내려놓고 환불해 줄 테니 가라고 했더니 잠시 주춤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손님들의 체크인이 모두 끝나고 다시 와서는 계속해서 애들은 빼고 어른 인원으로 4명으로 쳐달라며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건 동종업계의 룰이기도 한데 제가 임의로 어길 수는 없잖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그렇게 받았다가는 여기저기 이용 후기에 누가 적어도 적습니다. 하다못해 손님만 살짝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융통성을 부리면 저희 앞에선 고맙다고 하고 뒤에 가서 사인실에서 6인이 묵었다는 댓글을 달면 저희는 바로 누군가의 총알바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결국 그 가족들이 제게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잠은 4명에서만 잘 테니 수영장 등 나머지 시설은 그냥 이용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어찌되었든 우리 펜션을 찾아주신 고객인 것이기에 그 가족들을 아예 입실도 못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도 손님과 얼굴을 붉히게 되어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래도 그 손님들이 수영장 안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곧 저녁 시간이 되었고 대부분의 손님들이 바베큐장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손님들도 모두 같이 바베큐장을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인근 다른 가족의 집에서 주무시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으로 올라가더니 내려오지를 않네요. 그래도 약속은 지켜주시겠지 했어요. 사실 그 손님들의 옆방 손님들이 저희에게 컴플레인을 걸었었거든요. 그 손님들도 부모님을 모시고 온 가족이었는데 인원수 제한 때문에 자신들은 방 2개를 예약해서 왔는데 왜 저 손님들은 4인실에서 6명이 지내냐고 이래도 되는 줄 알았으면 자신들도 그냥 방 하나만 예약하고 모르쇠 하고 올 걸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난감이 지는 겁니다. 옆방 손님들께서 계속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점점 밤은 깊어지는데 그 방은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 늦어지기 전에 콜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서 조심스레 올라가 노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나오시더니 아이 간다고! 갈 거야! 잠만 안 자면 되잖아! 라고 하고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는지 계단을 타고 1층까지 쩌렁쩌렁 울리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손님들은 6명이서 그냥 막무가내로 묵을 모양입니다. 정말 난감하고 난처했어요. 이젠 그냥 조용히 주무시고 새벽같이 돌아가 주시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다음날 옆방 손님들에게 한 소리를 듣게 될 것 같았거든요. 밤 11시 2층 손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 불이 난 건지 뭔지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큰 불이 아니라 뭔가 불에 그슬린 듯한 냄새가 난다면서요. 그래서 깜짝 놀라 방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양해를 구해 방 안을 살폈습니다. 손님들은 난처해 하기도 하고 이미 아이가 잠들어 제게 짜증을 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의 원인은 바로 그 가족이었습니다. 글쎄 방 안에서 쥐포를 구워 먹었더라고요. 다음날 그 방을 예약한 손님들도 있는데 방 안에 가득 쥐포 냄새가 엄청 났어요. 제가 그 방을 배정받게 되면 너무 기분이 나쁠 것 같더라고요. 좋은 향도 아니고 쾌쾌한 쥐포 냄새라니. 그래서 방 안에서 간단한 조리 외에 고기를 굽는 등의 행동은 안 된다고 했더니 맥주랑 먹을 간식인데 별 참견을 다 한다며 또 난리네요. 밤 11시인데 말입니다. 결국 그날 전 많은 방에서 컴플레인을 받았고 스트레스에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언제나 그렇듯 전 아침 일찍부터 손님들의 흔적을 정리하고 있었고 엄마는 조식을 신청한 손님들에게 드릴 조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방 손님 중 할머니께서 펜션 마당을 산책하며 이런 썩을 펜션! 손님을 우습게 보고 말이야! 라고 하면서 혼잣말을 제법 시끄럽게 하십니다. 방도 그만하면 넓던데 4명이고 6명이고 자면 될 걸 안 된다고 지랄하고 방에서 쥐포 좀 먹었다고 지랄을 하고 이런데도 돈 벌어먹는구만. 진짜 남의 돈 쉽게 번다. 꼴락 이렇게 해놓고 말이야. 라고 하는데 엄마와 제가 정성 들인 펜션을 함부로 이야기하니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곧 가실 손님이니 더 이상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듣고 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방 손님들도 조식을 예약해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조식을 가져다 드렸지요. 문 앞에서 벨을 누르고 조식이 왔다고 하니 문이 열리더군요. 잠깐만 봐도 방이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모든 손님들에게 공통되게 하듯 조식을 건네며 식사 맛있게 하시고 퇴실은 11시까지이니 벽에 붙여있는 안내문에 따라 정님이 퇴실 준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의 딸이 알아서 할게요. 잔소리하지 말고 가세요. 라고 하네요. 10시가 되니 손님들이 속속 체크아웃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 손님들은 체크아웃 시간인 11시가 넘도록 나오지를 않네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약한 손님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준비하고 있으니 재촉하지 말라고 합니다. 보통은 그런 전화를 하면 다들 준비하고 있다고 죄송하다고 하는 게 보통인데 그 손님들은 퇴실할 때까지 여러모로 신경 쓰이게 합니다. 그 손님들은 12시가 다 된 시간에 퇴실을 했고 가면서 다시는 이따위 펜션에 오지 않겠다고 하면서 갑니다. 정말 별의별 손님 다 있지만 오면서부터 갈 때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내내 진상을 부리는 손님들은 또 처음입니다. 어느덧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직장도 이곳, 저도 이곳에서 지내고 있으니 결혼해서도 이 지역에서 살면 좋겠다고 했지요. 저희끼리 얘기지만 펜션 근처에 집을 얻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저희 엄마는 당연히 무조건 오케이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 또 만나겠냐면서요. 얼마 뒤 펜션이 비수기에 들었고 마침 평일 하루가 예약이 안 잡히기에 일찍 예약창을 하루 모두 닫고 남자친구네 인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 집으로 인사를 가는 그 길이 너무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더라고요. 어느덧 남자친구의 본가에 도착을 했고 인사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인사를 하며 들어가는데 저는 그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그때 저희 펜션에서 진상 완전 진상을 부린 그 할머니더라고요. 혹시 닮은 분일까 싶어서 마음을 진정하고 돌아보니 남자친구의 누나.
바로 그날 펜션에서 제게 막말을 했던 딸입니다. 아이들도 그 아이들이 맞고요. 너무 당황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치 절 모르는 듯 행동을 합니다. 펜션에서 일을 하던 모습을 보다 차려입고 화장을 해서일까요? 그런데 어쩌죠? 저는 그들을 아는데 말입니다. 나름 그날 받았던 상처 때문인지 그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제 행동이 긴장해서 그런 줄 알았는지 남자친구는 제게 긴장하지 말라며 웃어 보입니다. 이내 다가를 내어오며 어머니께서 제게 말을 겁니다. 날카롭고 짜증 섞인 말투가 아닌 세상 친절하게.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했는데 아가씨였구나 라고 하십니다. 정말 절 기억하지 못하시나 봐요. 참 저만 아는 척 할 수도 없고 자리가 난감했습니다. 그렇게 저만 어색해하며 자리가 계속되었고 이제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렸다고 생각했는지 남자친구의 누나가 그런데 우리 기억 못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진짜 기억 못해요? 대박. 그렇게 눈썰미가 없어서 펜션 운영하겠어요? 한 번 갔던 손님이 또 오면 기억해줘야 손님이 좋아하지. 그렇게 센스가 없으니까 펜션을 그렇게 운영하지. 진짜 내 동생 여친이 하는 펜션이니까 그 정도 하고 나왔지. 완전 열받아서 엎을 뻔했던 거 알지? 우리 덕분에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얘네 펜션 갔었어? 아, 네가 여자친구 펜션이 좋다며 하도 얘기하길래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야 너무 운영을 못하더라고. 침구가 호텔 침대면 뭐해. 융통성도 없고 운영하는 방식이 동네 여관보다도 못한데 네 여자친구네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참았어. 그러자 어머니께서 야 말도 마. 방도 넓은데 다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방 안에서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게 하고 조식이라면서 빵 조각이나 주고 돈 아까워 죽는 줄 알았다. 아이 그냥 적선한 셈 치고 환불은 안 받고 온 거야. 남자친구 식구들 앞에서 발가벗겨져 농락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퇴직금과 엄마 집 한 돈으로 인수해서 나와 엄마의 모든 걸 갈고 갈아 가꾸고 유지하며 운영하는 펜션을 앉아서 입으로 그리 쉽게 짓밟아 버리는데 그것도 비웃듯 웃으며 말하는데 이건 그냥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실 인원 규칙을 지키지 않으니 말씀드린 거고 하도 진상을 부리며 우기고 다른 손님들하고까지 싸우시기에 어쩔 수 없이 가족 여행으로 오신 듯하니 아이들과 시설 이용까지만 허용했는데 바베큐는 먹고 가야겠다고 하셔서 그것마저 양해해 드렸고 짐 가지러 올라가시고는 내려오지 않고 주무셨죠. 게다가 방 안에서 지퍼까지 구워 먹어서 저희 다음날 그 방 손님들이 이상한 냄새 난다고 클레임 걸어서 정말 난감했습니다. 원래 일말의 예외도 없어야 하는데 저희가 알겠다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용했더니 뭐라고요? 저희야말로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 정도예요. 다음날 손님들 체크아웃 할 때 일일이 사과했고 혹여라도 후기 댓글 안 좋게 올라올까봐 전화도 다시 다 한 번씩 돌려야 했어요. 아유 그날도 그렇더니 정말 되바라졌네. 그런 마인드로 운영했다가 망한다니까. 우리가 진상이라는 거야? 진짜 진상을 못 만났구나. 상황 파악이 끝난 남자친구는 난감해하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아무래도 더는 앉아있지 못하겠다고 하고 일어나니 남편의 누나가 야, 너 나중에 우리 어떻게 보려고 이러니? 내가 시누이 되고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가 된다는 거 잊지 마. 누가 결혼한대요? 제가 아무리 남자친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저희 엄마에게 상처를 줘가면서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 펜션이 저와 저희 엄마에게 어떤 의미인 줄도 모르면서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펜션인 줄 알면서도 와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상처를 주신 거예요? 왜요? 상견례 때 저와 저희 엄마 얼굴 어떻게 보려고 와서 그러신 거예요? 시댁이니까 시댁 식구들 될 사람들이니까 저와 저희 엄마가 꼼짝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엄마는 저 잘 살길 바래서 그러실 줄도 모르지요. 하지만 제가 왜 저 때문에 저희 엄마 마음에 상처를 2번이나 줘야 할까요? 당장 이 사람 안 만난다고는 말 못해요.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뵐 일 없겠네요. 전 이만 가볼게요. 아참, 앞으로 저희 펜션 예약하지 마세요.
예약하셔도 취소할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약하고 와도 환불해주고 굵은 소금 뿌려서 창피 줄 거니 그렇게 아세요. 라고 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남자친구는 제게 너무나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모르더군요. 저도 그 사람들이 남자친구의 가족인 줄 몰랐으니 어쩌겠어요. 솔직히 사랑이라는 감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아니었어요. 제 마음을 전하고 결혼이 아니어도 괜찮다면 연애만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 저희의 사이는 이전과 같아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뒤 저희는 헤어졌어요. 엄마는 제게 자신은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엄마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그 사람과의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괜찮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헤어지고 1년 뒤 본가가 있는 서울로 다시 올라갔고 3년 전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내는 오늘 간만에 처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준 친구와 만나 술을 한잔 하다 보니 날 정말 많이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나 이렇게 글을 보내어 봅니다. 우리는 인연이 아니었던 거겠지요. 그 사람은 참 괜찮았는데 어쩜 가족들은 그랬는지. 엄마는 40이 넘어서도 혼자인 절 보면 한 번씩 그때 결혼을 하지 그랬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전 그때의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내일은 예약 손님이 2팀밖에 없어 여유로우니 엄마와 펜션 앞 바닷가도 거닐고 해루질도 하면서 소소한 하루를 함께 보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